이번에 하고자 하는 강의는요, 2016년 10월 1일 시행되었던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최근 문제가 이번 시험에 적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이거는요, 본선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과 개정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해서 출제 기준에 맞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1과목을 그럼 어떻게 해설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이고요. 1번 근로자가 중요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간의 의식 수준은 0부터 우리는 4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가장 수준에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어느 몇 단계 작업해야 가장 바람,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가장 3단계가요. 가장 적극적인 활동도 가능하고 첫째 어때?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1에 가까운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3단계다. 특히 0은 수면, 그 다음에 4는요. 너무 당황하고 흥분하는 상태, 이런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번에 나왔고요. 의식 레벨의 단계라고 2-44쪽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는요. 바로 순서가 올바르게 된 것은 1단계 현상 파악이에요. 2단계 본질 치고요.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행동 목표 수립. 맞네요? 답은 1번이에요. 이 내용은 어디도 많이 나온다? 바로 우리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해설을 했어요. 위험예지훈련 4, 현상 파악, 본질 치고, 대책 수립, 행동 목표 설정. 우리 교재 1-10에 있다는 것도 했습니다. 3번입니다. 마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2단계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사회 욕구는 3단계요. 안전 욕구 2단계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아실현 욕구는 어떻게? 5단계요. 존경과 긍지에 대한 욕구는 4단계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필기 아닌 실기 필답형에도 이 문제가 잘 출제된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에도 역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건설안전기사가 될 것이고,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해도 건설안전 산업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원서를 2개 쓰면 2개의 자격증이 합격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떻게 해야 된다? 2개의 원서를 씁니다. 공부는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4번을 가네요. 4번은요, 재해통계 작성 시, 재해통계 작성 시라는 거예요. 재해통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공식을 있어요. 천인율이라는 게 있었고요. 도수율이 있죠. 도수율, 빈도율이라는 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강도율이라는 게 했습니다.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재해통계를 활용하여 방지대책의 수립에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해통계는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그 내용은 용이하게 이행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필요 없는 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도 건설안전산업기사 강의를 들으면 이번에 건설안전산업기사 합격을 해야 됩니다. 재통계는요, 정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정량적이죠. 그래서 1개, 2개 숫자로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 답은 틀렸어요. 재통계는 항목 내용도 재요소와 정확히 파악해.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어요. 어떻게 한다? 정량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사고예방 대책은요, 5단계로 하는 거예요. 원래 사고예방 대책 5단계는 하이니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는 5단계에서요. 작업사항을 실시하는 건 주로 2단계에서 하기. 2단계는 뭐예요? 1단계는 하면 조직, 2단계는 사실 발견, 3단계는 분석, 4단계는 시정책의 선정, 5단계는 적용을 하고, 5단계 적용을 뭐 한다? 3일을 하는 거예요. 답은 바로 사실을 발견한다. 사실 발견 내용에 7가지 다 모르더라도 작업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거는 어디서 하냐 그러면 바로 우리 몇 단계에서 한다? 5단계 중에서 2단계에서 한다. 사고 활동 기록 검토를 한다든지 각종 안전회의, 공정분석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뭐다? 작업 전체적인 작업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에는요. 안전보건 표지에서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이라는 거 알아들을게요. 파란색은요. 바로 뭐 하는데 이렇게 전체 안전모자를 여기에다가 전체 색깔을 뭐에 밑에 안전모자를 가리키는 것은 파란색을 하고 여기 바탕은 뭐 흰색을 해요. 그 다음에 녹색에 대한 이거밖에 없어.
안내 표지. 여기 전체 바탕은 뭐요? 녹색으로 하는, 가리키는 흰색으로 하는 뭐요? 여기 당연히 안전보험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것은 답이 뭐야? 흰색일 것이다. 빨간색의 보조색은 빨간색은 정지신호 소화설비 해가지고 금지 표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답은 몇 번? 일단 4번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보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 있네요.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에도 출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기사 공부를 해도 산업기사를 해도 되고 산업기사 공부를 해도 기사가 된다. 7번째요. 안전관리 조직 형태 중에서요. 안전관리 조직 형태 중에서 라인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라인형은 50명 또는 100명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100명 이하에 적합한 조직이요.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장이 맞아요.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은 뭔 역할? 스태프형에서 한다. 그래서 답이 틀렸어요. 요거는 무슨 형? 스태프형. 생산 조직 전체 안전관리 기능. 그렇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야 되니까 안전도 하고 뭐도 한다? 생산도 합니다. 명령과 보고가 상하관계 뿌림으로 항상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은 스태프형 조직이다. 우리 교재 1-31쪽뿐 아니고 2016년 3월 1일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8번은요. 안전모가 나와요. 안전모의 부품 명칭이 틀린 거는 거였어요. 안전모의 부품 명칭이에요. 첫째, A는 보니까 머리를 고정시킨다. 여기서 머리를 고정시킨 거는요. 벌써 틀렸어요. 보니까 머리를 고정시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이런 거 이게 바로 머리 고정대가 돼. 이름이 머리 고정대가 되죠. 그럼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에 B는요. 어디냐 그러면 충격 흡수전이니까 여기 뭐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맞죠. 그 다음에 C는 뭐요? 챙이 맞아요. D는 어디 갔어요? 턱근이 맞아요. 답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림으로 좀 더 보면 안전모의 구조가 우리 교재에 다 1-88쪽이 되어 있어요. 바로 O가 뭐예요? O는 충격 흡수제가 이게 스티로폼으로 여기 그림이 있었죠. 4는 바로 뭐예요? 4는 우리는 머리 받침고리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오는데 특히 이것도 알면 1번 A만 알아도 답이 되고 한번 눈여겨보고요. 요거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실기 필답형 내용은 요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머리 받침끈, 머리 받침 고정대, 머리 받침고리를 모두 포함한 걸 하나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착장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9번째는요. 산업재해조사표인데요. 이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실 2016년 10월 28일 날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세아책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이 10월 28일 적용된 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가요. 뭐 착한 가격 이래 해가지고 2016년 12월 16일 개정된 법 적용해가 봤더니 앞에 내용도 하나도 안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항의해도 좋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같은 책을 봤다는 뜻을 하고요. 특히 이 산업재해조사표는 2016년 10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는 2017년에 맞게 개정된 문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 작업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에 보니까요. 점검과 정비의 부족이라 했더니 점검과 정비에 대한 것은요. 뭐 하냐 그러면 설비적인 요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벌써 나왔어요. 작업 자세, 동작, 작업 방법, 작업 정보는 모두가 다 작업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산업재해조사표 현상은 재해 발생 요인은 우리 교재를 한번 쭉 여러분이 보는 것도 좋다. 왜? 2016년 10월 24일 바뀐 법을 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51, 19 재해 발생 원인에 이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일반적으로요. 태도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은 태도교육 방법은 뭐예요? 강의식은 뭐예요? 강의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우리 지금 하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셀프라 그러죠. 그런 거라든지 토의식이죠. 바로 어때요? 태도교육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문담식은요. 일종의 질의응답에 비슷할 수 있으나 반드시 태도교육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뭐다? 토의식을 꼭 기억합니다. 11번째입니다.
우리 11번째는요. 무죄운동의 3원칙은요. 무의 원칙, 참가의 원칙, 선취의 원칙. 답은 예방의 원칙. 이런 게 없어요. 이런 내용도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실기 필답형에도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2016년 5월 8일 날 기사로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작성 시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점검은요. 중요도가 낮은 거 벌써 틀렸네요. 안전점검 반드시 어떻게 중요도가 높은 순서로 해야 돼요. 틀렸어요. 점검표 내용은 구체적이고 재해 방지에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점검 기준을 기초로 하여 점검자 자신이 목적이라든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될 거예요. 현장 감독자용어 점검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재 1-70쪽에 산업보훈 재조사표 또는 안전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째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요. 간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트레스는요. 상황에 직면한 기회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발생은 낮아진다 아니고 어떻게 높아진다. 이제 틀렸네요. 이거도.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찾네요. 스트레스는요. 직무 몰입과 생산성 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돼요. 맞아요.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셋째,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다. 아니죠.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일에서만 발생한다. 너무 좋은 일에 너무 바빠도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29페이지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4번째 보겠습니다. 14번째는요. 직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개인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는 인간의 특성을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실제요. 긍정적인 영향은 바로 뭐가 돼요? 동기부여해야 되죠.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도 있고 여러 책도 있지만 책은 새하책보다 손톱의 때만큼만 좋아도 그 책을 사라 그랬습니다. 강의 역시요. 건설안전 산업기사에 우리 정제수보다 더 잘하거나 정말 미세한 머리카락만큼이라도 잘하면 그 강의를 꼭 들으라 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강사는 아무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첫째, 안전을 전공했고 출제도 해보고 문제 검토도 해보고 문제 채점도 해보고 감독도 하고 안전을 전공한 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최고의 적중률과 여러분한테 정직과 신뢰로서 강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15번째입니다. 우리 적응기제요. 적응기제는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방어적 적용기제도 있고 도피적 기제도 있어요. 방어적은 어떻게 하든 사기를 치더라도 합리하고 살기 위한 거고 도피적은 도망가는 거예요. 적응기제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신조차도 승인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가 승인하 자기도 안 돼. 욕구를 타인이나 사물로 전환시켜 바람직하지 못한 욕구로부터 말도 안 되는 욕구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뭐요? 투사라 그러죠. 왜? 충동이나 욕망, 자신의 실패 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면 조상 탓, 서투른 무당이 장구 탓이라 그러는데 사실은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정유라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 애미 잘못 만나니까 그렇잖아. 그죠? 또 나는 그래. 김기춘 이런 사람 나이가 78이라고요. 모른대.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을 믿고 이 나라를 맡겼는 것 같아요. 그래 나이는요. 우리는 노인네들 이렇게 지혜는 배워야 되지만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80대 가지고 대통령 하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나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바로 이런 거 가지고 투사라 그런다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16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냐 그랬더니 16번은요. 바로 기억의 과정 중요. 그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태에 부딪혀서 떠오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냐. 이걸 가지고는 재인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기명은 바로 사물의 인상을 마음에 간직하려는 걸 말하고 파지는 인상이 보존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재생은 보존된 인상을 다시 의식으로 떠오르는 걸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어디에 딱 부딪혔을 때 나타내는 현상은 바로 재인이 되겠어요. 우리 교재 71쪽도 있고요. 2016년 5월 8일 날 기사에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 아닌 것은 그랬어. 특별안전보건은요. 건설안전 리프트 곤도를 맞죠. 전압이 50이면 벌려 틀렸어요. 반드시 전압은 어디에 하면 75가 돼야 돼요. 그리고 틀렸네요. 하학설비,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용도, 세척 작업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입니다. 액화설비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도 마찬가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83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요. 리더의 행동 유형 중에서 측면에서 부하들과 상담하며 부하의 의견을 고려한 형태의 리더십이 뭐냐. 이거는 부하도 너도 나도 모두 참여해라. 이런 가지고 참여적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을 했으니까요. 리더의 행동 4가지 범주는요. 주도적인 리더가 있어요. 이 주도적이라는 것은 부하에게 작업 기획의 지휘, 작업 지시를 하면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거고, 후원적 또는 지원적 리더는 부하들의 욕구, 온정, 안정 등 친밀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고, 참여 리더, 이게 바로 답이었죠. 부하의 정보와 공유 등의 부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 바로 참여적 리더가 되겠습니다. 성취지향적 리더는요. 부하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높은 수준의 작업 수행을 강조,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취지향적 리더가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요. 재해율 지표예요. 그것도 도수율입니다. 설명 중 다음에 알맞는 것은 우선 도수율은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빈도를 표시하는 단위로서 근로시간을 몇 시간 한다? 100만 시간을 할 것이고 발생하는 재해 건수라고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계산식으로도 어떻게 알아둬야만이 안전하게 합격할 것이고 이것은 필기뿐 아니고 실기 필답형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째 가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작업의 종류나 20번은 작업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교육 범위나 정도가 다른데 작업에 따라 A 작업, B 작업, 우리 바로 로봇 작업하고 건설 작업이나 또는 땅 파기 작업 이런 내용에 따라서 항상 어떻게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바로 기본적인 지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그래서요. 지식 교육을 1단계, 태도 그다음에 2단계, 그다음에 3단계 태도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태도 교육이에요. 요걸 바로 우리는 교육의 3단계라 그런 거예요. 답은 지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10월 20일 날 4회 시험입니다. 4회 시험을 1과목을 여러분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여러분 만점을 받고 안전한 합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과목에서도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